자, 여러분 우리 자 2장 조세식 총론 제1편 제2장 자 부동산 세법에서 그 7번 고급주택과 고가주택 있죠? 요걸 또 봅니다. 이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이요. 이것도 독립한 문제로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독립한 문제보다는 이것도 역시 종합 문제 속에서 질문 한 주씩 잘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고가주택과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은 반드시 이거 중요합니다. 정리해 두시고 역시 중요 표시해 놓고 이것도 반드시 또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하고 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보시면 취득세에서 이제 고급주택이 나오죠. 자, 그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이 나오는데 이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합니다. 고급주택은. 그런데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이 나눠지는데 하여튼 뭐만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단독주택에서 자 에스컬레이터하고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있죠. 얘네들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이 되는 거지. 자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 한다. 이렇게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나머지 단독주택 자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그렇고 다 자 맨 마지막에는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얼마요? 6억 원 초과해야 한다는 가액 기준과 결합합니다. 근데 어떤 애만 단독주택에서 자 단독주택에서 일구의 건축물 즉 공동주택 제외하고 단독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설치돼만 돼 있으면 얘네들 시설 두 개 중에 하나만 설치돼 있으면 고급주택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돼. 여러분 자 아파트 우리 집에 뭐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집 아파트에 뭐 아파트 단지 수영장 이거 뭐 단독주택일 때 그런 거예요. 뭐 아파트 공동주택 대단지에 뭐 수영장 있거나 에스컬레이터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있다. 그럼 면적 기준 가액 기준 따라줘 볼 필요 없겠죠. 무조건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자 이렇게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이 고급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 재산세하고 종부세에서는 자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그 주택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로 과세한다. 뭐 4% 세율을 적용한다. 땡입니다. 재산세에서 별장이 4%지 고급주택 얘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별장이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과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여러분요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토지 양도 당시 자 실거래가 계획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아닙니다. 9억 원 자 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한 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자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고가주택이 나와요.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1개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 1개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근데 자 다만 근데 고가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를 하거든요. 자 그때 그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얼마? 9억 초과노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 초과노택이고요. 자, 이걸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 고가주택은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한다는 거. 일반적인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금 마이너스 9억 원 이런 식으로 안분 계산해서 계산한다는 거.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 나왔는데 자,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쭉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서 배웠었죠? 쫙 있는데 그런데 자, 그럴 때 자,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법정기일 전에 자 법정기일 그러면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 전에 자 설정된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따른 저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국세지방세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 당해세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우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여기 봅니다.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세나 종부세, 자 그 부가세, 지역자원시설세 여기 또 뭐가 빠졌냐면
자 뭐가 빠졌냐면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빠졌네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이런 애들은 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저당권 등이 담보되는 이 피담보채권보다도 설정일정한 것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항상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가 어떤 거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잠깐 한번 뭐 말씀을 드리면요. 법정기일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 뭐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법정기일 피담보채권과 조세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에 의해서 저당권 등이 설정되고 자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자 피담보채권 이 피담보채권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항상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채권보다 항상 우선의 징수입니다. 근데 법정기일 만약에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됩니다.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을 때는 자 국세지방세가 더 우선합니다. 근데 설정일정한 게 없이 항상 자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있습니다. 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해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게 있느냐?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 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다음에 특정부동산분, 자, 그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뭐 자동차세도 있지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들입니다. 얘네들은 설정일정 없이 항상 우선합니다. 물론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나 증여세도 당해세로서 자, 설정일정 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설정일정 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그 조세가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자, 얘네들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편 조세 총론 다 봤고 제2편 이제 지방세로 갑니다. 먼저 지방세 총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자, 지방세 1장 지방세 자 총론 그 개요 의 자 지방세 개요에서 양가로 1번 지방세 의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지자체 그 구조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고요. 지방세 총칙 지방세 과세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도세인 거, 시군세인 거, 특별시 광역시세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요. 얘들은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얘네들만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부동산 관련한 7개 지방세 과세 주체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6개 시험 때는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면허세를 고르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평상시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자 지방세 부동산 관련한 7개 지방세 세목들의 과세 주체를 아셔야 되는데 먼저 취득세는 과세 자 특광도가 죄송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를 좀 지우고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취득세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또 그 다음에 지방,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요. 지방소비세. 자, 지방소비세. 자, 그래서 취득세나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또 소비세, 지방소비세, 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여러분요, 얘네들은 특광도가 과세주체인 세금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 자칫 그 속해 있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등록면허세가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구세고 도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래서 26회 시험 때 등록면허세 특별시세가 아니라 그 자칫 구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군구가 자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 시장군수구청장 자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주체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그렇고요, 지방소득세. 자 그리고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어렵을 게 없네요, 여러분들. 요렇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요렇게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분류하는 대로. 그래서 취득세 자 당연히
특광도가세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세 가지는 특광도입니다. 자, 그리고 특광시군이 과세유치한 세금이 있는데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입니다. 주민세도 특광시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세고 도세인 세금 등록면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자, 시군구세고. 자, 그럼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취득세 과세유치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들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특광도인데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입니다. 뭐 참고적으로 주민세, 시군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방세 부가징수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밑줄, 등록면허세 밑줄,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자, 네 가지가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야,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본세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들 네 가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 세 가지 보통징수하는 거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별징수라는 것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뭐 상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게 할 때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나오는데 그 지방소득세 옆에다가 여러분 등록면허세도 하나 적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등록면허세도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 지방소득세 옆에다가 뭘 적어놓냐고요? 등록면허세를 하나 적어놓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특별징수합니다.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원래 신고 납부예요. 근데 다만 특허청에 우리가 특허 출원할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거기다 하나 더 적어놓습니다. 지방세 세율이요. 자, 보시면 우리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정돼요.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정되는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할 때 부동산 등기, 또 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주요 지방세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 정되고 지자체장이 자,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의 다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제한세율이라는 것은 세율 적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같으면요.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표준세율은 자, 0.14%입니다. 0.14%. 근데 지자체장이 이 표준세율에 자,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는데 0.23%를 초과하지 못하라고 하고 있어요. 세율 적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제한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한세율.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최고 세율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세율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한세율 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과세주체 자, 주의해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이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니까 자, 거기 이 지방세 총칙에서 양가로 2번 지방세 부가징수 있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별 표시해놓고 징수 방법, 이 세금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지방세, 가산세와 가산금은 자, 우리 앞에 조세 총론 국세에서 배운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가산세, 자, 신고 납부 그 법령에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고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죠?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이고요. 가산금이요.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 자,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고유세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이걸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까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이제 중가산금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가산금은 체납세액에 자, 저 고유세 기준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에 3% 일단 깔아놓고요. 그리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다만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이었죠. 중과상금 적용할 때. 자,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30만 원 이상일 때, 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000분의 10이니까 1.2%씩, 1,000분의 10이 1.2%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자,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될 때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돼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여러분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도 둘 다 보통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재산세가 나타나는 것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납만 안 따라다니죠.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요. 물납만, 재산세가 물납이라는 동네 출동할 때만 같이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다 웬만하면 다 따라다녀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둘 다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세고, 또 얘네들 과세 기준일도 6월 1일로 똑같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둘 다 보통징수하는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보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재산세 고지서에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인데, 그럴 때 중과상금 3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는,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할 때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앞에서 국세에서도 봤었습니다. 국가지자 꽃표시,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연합니다. 국가나 자체가 자기들끼리 조금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3번 지방세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납세무는 수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할 때 성립식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자, 시험에서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는 때고. 자, 그 다음에 확정은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면 돼요. 취득세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등록면허세.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재산권 등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것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뭐 등기한 후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쉽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 역시 신고 납부하니까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때 원칙적으로 납세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요. 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써놓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 옆에다가 가로해놓고 특정부동산분. 얘네들은 자, 공통점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납세무 성립 시기가 똑같습니다.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가 동일한 세금들로 옳게 짝정적인 것을 골라봐라. 그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자, 보통징수하니까 쭉 정부부과세하니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니까 결정하는 때. 다만 종부세는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본세 납세무 승입하는 때 지방교육세 납세무 승입하고, 자, 그 정확히 얘기하면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은 본세를 얘기합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납세무 승입하는 때고, 확정 방법은 그때 달라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하죠. 그럴 때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재산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자, 보통 징수하죠. 본세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때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자,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이 지방소득세 납세금 소입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계산된 소득의 약 10분의 1 정도의 지방소득세 세율 중에서 세금이 계산되니까 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에 표준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얘도 납세금 성립합니다. 확정 방법은 뭐 지방소득세는 자, 요거 그 과세에 표준되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확정되는 때 그런데 뭐 자, 신고 납부할 때는 이제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산세, 이를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가산세는 국세도 그랬죠. 이를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입니다.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이렇게 바꿔요. 아니에요. 그 가산할, 신고 납부 불이행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그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입니다. 자, 이런 것들.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 징수하는 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 징수하는 때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금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자, 근로소득세 같은 거 납세금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약 10분의 1 정도로 그래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뭐 신고 제출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자,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세 같은 것도 그런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납세무 소멸입니다. 자, 소멸 사유요. 납부, 충당, 그 다음에 자,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소멸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국세에서 설명드렸어요. 부가권의 철회는 소멸 사유 아닙니다. 거기서 보내는데 주소 불명하니까 도달이 안 돼. 거덜이다가 주소 확인 다시 보내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 아니었고,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세금 안 내고 주면 상속인액으로 납세무가 승계됩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5개 소멸 사유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제척 기간에 관한 그 개정 내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 기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척 기간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 물론 이제 시험은 요 정도 이렇게 좀 여기서 뭐 요 정도면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제척 기간 같은 건 좀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소멸시효 기간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을 실질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지방세 총론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방세 제2편 우리에서 자, 제2장 취득세를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취득세는 여러분 우리 취득세는 세 문제 내외로 문제가 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세 문제 내로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럴 때 우리 취득세요. 세 문제 내로 출제가 될 때 강론에서 처음 만나는 세목이고 이 취득세를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취득세가 좀 일단 어렵고 자, 지방세에서는 그 취득세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머지 세금들에 대한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잘 공부를 해 놓으시길 당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 세 문제 출제되는데 취득세가 조금 이제 뭐 지방세에서는 고비고요. 요 고비로 특히 세율 부분이 좀 어려운 거지. 물론 취득세도 다른 부분들은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취득세를 잘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테마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잠깐 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뭐 알아서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하여튼 공부는 여러분 뭐 하여튼 스케치와 같아요.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떤 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 봤는데 뭘 한 번 봤는데 한 번 공부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자, 머릿속에 탁 잡히고 또 뭔가 한 번에 딱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수강생들이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계속 자, 어떤 화가가 제가 제일 약점이 뭐냐면 음악하고 미술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음악하고 미술이 제일 약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하는 직업이 음악하는 사람과 미술, 화가들, 그림 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제가 존경해요. 아니 진짜예요, 저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뭐 머리 좋다 뭐하다 다 공부 잘한다 뭐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 두 사람들을 그 저 부류의 직업군을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물감으로 막 탁탁탁탁 완전 그림 완성합니까? 탁 그냥 한 번에. 자, 그 어떤 그림을 먼저 어떻게 그릴지를 막 구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구상에서 구도가 잡히면 스케치를 수없이 하잖아요. 이렇게 연필 같은 거로 수없이 하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스케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공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 완벽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어요. 수없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밑줄 긋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우고 밑줄 긋고 이렇게 하고 또 까먹고 이렇게 하면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막판에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알료를 칠하고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는 선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는 선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 취득세 어떤 걸 테마로 공부하느냐. 자, 취득세 특징, 성격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또 취득세 여러분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무자 이런 것들, 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자, 취득의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력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자 26회 시험 같으면 뭐 납세무자에서 이제 또 문제가 나왔었고요, 관련한 거. 자,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걸 묶어서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서 어떻든 간에 거의 자주 매년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요. 취득세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이냐. 취득세는 뭐 원칙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죠. 뭐 우리가 앞서서 봤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 납부할 때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느냐. 이것도 틈틈이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세금도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과세표는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가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취득세는 하여튼 세율에 관한 문제는 거의 한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과세표준에 대한 것도 또 역시 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자, 그래서 이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지. 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요.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런 부분 도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느냐? 자, 비과세. 자, 독립한 문제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비과세도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취득세가 선호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교재 보시면 취득세 봅니다. 총설 나왔는데요. 의 뭐 읽어보는 거고요. 성격도 여러분 뭐 읽어보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뭐 의미는 뭐 의미 있는 것들은 뭐 저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는 거고, 자, 물세 뭐 이런 것들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 이런 것들, 실질 과세 원칙은 항상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실질 과세 원칙. 자, 그래서 요거 실질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실질 과세 원칙에 관해서는 제가 기본서 할 때 이렇게 자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뭐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질 과세 원칙 그러면 일단은 취득세 같으면 사실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실질 과세 원칙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좀 일단 알아두세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자, 취득세.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를 합니다. 무관하게 과세. 그래서 자,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자 과세가 되고,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지적공모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든가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무건축물이라든가 등기되지 않아도 자 잔금 받거나 그러면 우리가 취득했다고 보고, 잔금 자 치르거나 그러면 취득했다고 보고, 하여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취득세. 사실주의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현황부가예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요. 자,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와는 상관없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들인데요. 자, 그 다음에 뭐 취득세는 뭐 한 가지 또 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까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들을 실질과세 원칙,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되는데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그래서 등록면허세 빼놓고는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뭐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돼서 이 사실주의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요. 현황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보세요. 공부상 소유자하고 공부상 소유자하고 어떤 등기 등록 명의자가 있어요. 한번 봅니다.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습니다.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어요. 대개는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세금의 귀속은 누구한테 하느냐? 명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켜라. 이런 것들이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취득세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취득세 과세권자, 당연히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과세권자 특광도,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고요. 납세지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냐면 물건소재지입니다. 여러분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고 주소지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시험에서 취득자 주소지로 바꿉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납세무자 등 그래가지고 한번 보십니다.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세 납세무자로 합니다. 포인트는 취득세 납세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등록과 무관합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서 해당 건축물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잃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시험에서는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어차피 주체 구조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설치가 되면 주체 구조부 건물과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주체 구조부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물주 주체급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그랬을 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 가설한 자를 밝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건물에 남아 있는 거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법령이 돼 있어요.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취득한 것을 보니까 이거 주체급 취득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26회 시험 같은 때는 그냥 이런 경우에 주체급 취득자 이외자가 가산한 경우에도 주체급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는 조합 명의로 취득해도 실질은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 근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니까 조합이 납세무자라는 얘기입니다.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이런 일반 분양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합이에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니까 조합이 납세무자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세 명의 상속인들이 대한이는 건물, 민국이는 토지, 만세는 주택 상속받으면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공동 상속받았을 때는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도 있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주된 상속자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상속인 각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비상장 법인이 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야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세는 없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요. 이때 과점주라는 자는 지분율이 전체에서 몇 프로? 50% 초과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주주 보세요. 이건 꼭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주식은 전부 다 합산합니다. 어떤 사람의 주식이 만약에 30%, 갑이, 을이 40%, 병이 30%. 근데 과점주가 없는데 갑과 을이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합쳐. 그래가지고 50%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50% 이상 아니에요.
과점주라는 자는 지분율이 전체에서 주식인과 기타 특수관계자의 주식이 전체에서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그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취득세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과점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과점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밑줄입니다. 자, 법인 설립 시는 제외. 자, 우리 과점주의 주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독과점 목적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독과점 목적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요. 과점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요. 처음부터 만약에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해 보세요.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장법인 처음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비추입니다. 시험이 몇 번 나왔어요?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바꿔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니지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의 자,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다만 법인 설립 시는 제외되고요. 15페이지에 자,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 기존 과점주죠. 자, 기존의 최고 지분율보다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 이전에 그 과점주 당시에 최고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지분 비율만 과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자, 여러분 한번 사례를 통해서 과점주의 주취득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먼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비상장 어떤 비상장 법인의 자, A라는 어떤 법인이 있습니다. 비상장 A 법인의 자, 갑이라는 주주가 예를 들어서 주식 자, 법인 설립 시에 최초 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설립 시에 예를 들어서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자, 주식을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법인 설립일 이후에 20%의 주식을 추가 취득합니다. 그러면 다른 법인 설립일 이후에 자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법인 설립 시에 과세되지 않고요. 자, 설립일 이후에 추가 취득했을 때 60% 됐습니다.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 10%를 추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70%가 됩니다. 그러면 자,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느냐? 이 증가분만.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10%만 과세합니다. 증가분만 과세하고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모두 전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 과세하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인데 기존 과점주죠. 자, 여러분 봅니다. 그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거 설명을 드렸고 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과점주였어요. 60%. 자, 그랬다가 주식을 20%를 양도해서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주식을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과점주였다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이런 경우에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요. 그래가지고 자, 이때는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분 몇 프로요? 요 사례에서 60에서 70% 10%만 과세합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0%였다가 40%로 줄었다가 주식을 추가 취득했는데 60%가 됐어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된 경우에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했어요.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이때는 납세의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 얘기 알아두시고요, 사례로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납세의무자에서 동그라미 6번 자에 관한 내용, 7번에 관한 내용, 8번에 관한 내용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납세의무자에 관한 요 내용이요. 요거 또 9번에 관한 것도 요번에 또 9번에 관한 거, 10번에 관한 것도 요것도 2016년에 요것도 추가된 내용입니다. 개정세법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 다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
동그라미 6번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밀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배우자 직계밀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추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유상 취득한 것으로 원칙 본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배우자 직계밀속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자 배우자 직계밀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아버지 산이 공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평생 살아온 아버지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 안 돼. 내가 경락받아야지.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아유 난 부르자식 그러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경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관계가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에 규정되는 거고요. 니은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디귿번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부부간에 서로 교환해요. 자 부모자식 간에 교환해. 그러면 다 공시가 되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 거래 사실이 드러나서 대가관계 입증됩니다. 또 리을번 해당 부동산 등을 응해 취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요. 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에 대해서 A번, B번, C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박스 내용이 2016년도에 개정세법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니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자 이해하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B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 그 다음에 경우와 이미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런 거 다 대가의 관계가 대가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경우들이죠. C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들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니까 이런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배우자 직김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자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 대가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이런 경우도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7번. 이건 부담보증에 관한 것은 양도소득세에서의 내용과 부담보증에 할 때 한꺼번에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은 더 설명드린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의 경우도 포함해서 전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부담보증의 경우에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땡입니다. 부담보증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즉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양도세 할 때 다시 와서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입니다. 상속계 시효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번 상속에 따른 신고나 부기한 내 재분할에 취득한 경우, 요 밑줄이요. 자,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은 참고고 요런 기억번 같은 요런 경우에 역시 요런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까 상속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건데 이건 마음 시작한 큰형님 스토리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상속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요. 그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사이좋게 상속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를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협의에 의해서 공평하게 이제 분할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재분할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 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골고루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마음 착한 삼형제가.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처음에 분할됐을 때 분할로 취득했을 때 이때는
자, 요거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1년이 다가오면서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게 나고, 자, 그러면서 왠지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서 소주 한 잔을 마시다가 생각해 보니까 동생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동생들 생각이 나서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둘이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막내가 고시 공부하다가 늦기 시작했어요. 막내한테 좀 더 우리가 똑같이 나누는 거 오히려 불공평하다.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가지고 막내한테요 좀씩 더 주기로 합니다. 또 좀씩 더 주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상속 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재분할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요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사람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요. 이거 상속이 아니라 이때는 재분할 취득한 것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재분할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만약에 재분할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자, 증여받아 그러지 아니하다고 그랬으니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면 상속 개실에 속한다는 말로부터 6개월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라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요. 제가 재분할이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이 있었을 때는 이제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보지 않고 상속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본다는 거, 재분할이 있었을 때 이런 얘기들 이해하시고요. 동그라미 자 9번 보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자,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자, 대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속된 정원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을 했다. 이럴 때는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역시 의제 취득,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된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봅니다.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것도 그리고 새로운 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어려운 경우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한 번씩 9번과 10번도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취득세 이제 과세대상과 취득의 개념, 취득이 뭐고 이런 것들을 취득 시기 등등 이어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힘내시고요. 자, 고맙습니다.